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물음표, 바로 신규 수주였는데요. 드디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가격, 2만 원대입니다. 이 숫자가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3년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과거 몇 번이고 돌파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가격을 넘어설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초대형 신규 수주로 증명된 거죠. 오늘 분석은 이 저항선 돌파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핵심 모멘텀,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소식, 5.6조 원 신규 수주 확정입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말씀드리죠. 5조 6천억 원.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미 서명이 끝난 확정된 계약이고요.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숫자입니다. 이 5조 6천억 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체코 두커바니 원전 프로젝트에서 약 5조 원, 그리고 별도의 가스터빈 프로젝트에서 약 7천억 원입니다. 체코 원전의 핵심 기술은 APR-100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받은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이 APR-1000의 핵심 기자재 제작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 소식이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서 회사 재무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항상 수주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 5조 6천억 원짜리 계약 도장 하나로 그 모든 의구심을 사실상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금액을 한 3조 8천억 원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제로는 5조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예상을 맞춘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겁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좋아졌으니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 기술적 분석, 즉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매수하기에 매력적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핵심 가격대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2만 원대 저항선입니다. 이 가격을 확실하게 뚫고 그 위에서 안착한다면 이건 하락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는 1만 원대의 1차 지지선과 핵심 지지선이 있는데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 구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보답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대규모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걸 발판 삼아서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그리고 고효율 가스터빈,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건 단연 SMR입니다. SMR은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은 차세대 원자로를 말합니다. 공장에서 모듈처럼 만들 수 있어서 건설 기간이 짧고 유연하죠. 앞으로 청정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SMR 시장에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선도 기업들의 핵심 제작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에너지는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서 조만간 실질적인 주기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수주 파이프라인이 되는 셈이죠.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분석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나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또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물음표를 지우는 단 하나의 단서, 바로 확정된 수주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측의 영역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실질적인 숫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어디까지 재평가하게 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